그리고 속성항 양아치입니다. 자, 이 시간의 공부 주제는 저번 시간처럼 집합의 연산이고요. 두 번째 시간 여집합, 차집합, 자, 집합의 또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집합은 뭐고 또 차집합은 뭐냐? 자, 전체 집합, 먼저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말이. 자,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U, 자, 영어 알파벳 U자입니다. U와 같이 나타낸다. U라는 집합 기호로 나타내자 그 말이야. 뭐 A, B, C 하듯이 전체 집합은 U라고 나타내자 그 뜻입니다. 자, 전체 집합 그러시고, 자, 첫 번째 이제 여집합은 또 뭐냐? 여집합. 자, 여집합은 전체 집합을 U라고 한다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집합에 전체 어떤 뭐 자연수 전체, 뭐 정수 전체, 실수 전체 막 이런 것처럼 어떤 전체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A라는 집합을 생각할 때 그 나머지 A가 아닌 요 나머지 말이지. 자, 그것들 이야기인데, 자, 읽어본다면 여집합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AC 이렇게 나타낸다. 여기서 C자입니다. 영어 알파벳 C자를 지수처럼 살짝 올려서 씁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A의 이어집합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이어집합인데 여기서 이제 A의 이어집합은 그림상으로 이런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여기 나머지 녀석들이, 자, 그 녀석들을 A의 이어집합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호로는 AC 이렇게 씁니다. A의 여집합이라고 읽습니다. AC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읽을 때는 A의 여집합, 기호로는 그냥 C자로 쓰고요, 알파벳. 자, 아무튼 A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낸다. 알겠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뭐냐? 자,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그 말이야. X바, X는 U의 원소이다. 그리고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보면 알겠죠? 그리고입니다. 또는이 아니고. 자, 그래서 U에는 속하지만 그리고 A에는 속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빗금친 곳의 원소들을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여집합이 아니고 A랑 관련이 있으니까 A의 여집합. 알겠죠? 이것이 여집합의 기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차집합은 뭐냐 그럼? 차집합.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 A에 대한 B의 차집합인데 말이 좀 길죠? 그냥 간단하게 A 차집합 B 이렇게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빗금친 원소들이. 자, A의 원소들 중에서 뭐예요? A의 원소들 중에서 여기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안 속한다. 여기에는 속하는데 B에는 안 속하면 여기를 말하죠. 여기도 B에 속하는 거죠, 이 녀석들이. 얘들 빼고 여기. 자, A 차집합 B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원소들을 말합니다. 자, 그림에서 그렇고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A 차집합 B라는 것은 그 말이야. A 차집합 B는 X바. X는 A에 속하고 A의 원소이고 그리고 B의 원소는 아니다. 알겠죠? 자, 그림에서 펜다그램에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차집합 B는 이쪽을 말해. 그럼 거꾸로 B 차집합 A도 있겠죠? B 차집합 A는 또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양쪽을 다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차집합은 이제 저렇게 말한다. A 차집합 B 이렇게. 여기 이제 뺀셈 기호를 사용했는데 뺀셈 그 말이 아니에요. 집합에서 그냥 차집합이라는 기호입니다. 그냥 뺄셈이 아니고요. 자, 뺄셈하고 좀 연관된 그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호를 좀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A 차집합 B 이렇게 읽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이제 전체 집합 중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A, B 두 집합이 있을 때,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데, 뭐 A랑 A 여집합의 합집합은 U다. 자, 그것은 아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야기했었죠. 자, 그림을 좀 그려서 다시 본다면이 U가 있다. 그리고 여기 A가 있다. A. 뭐 여기가 A 여집합을 하겠죠. 나머지가. 자, 이랬을 때, 자, 정말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그 말이에요. A랑 A 여집합을 바깥에죠. 그거랑 A를 다 합하면 U잖아요. 자, 그래서 합집합은 U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 자,
이 A랑 A 여집합의 공통인 거. 근데 A랑 A 여집합은 서로 여집합 관계라서 공통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U의 여집합. 자, U라는 건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자,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 그럽니다. 전체 여집합. 전체. 이게 전체인데 요것이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의 여집합은 없어요. 알겠죠?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다. 아무것도 없는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표현 잘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알겠죠? A의 여집합 이거잖아요. 이 집합의 다시 여집합은 이건 거야. 이것의 여집합은 이거고 이것의 여집합은 이건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다. 알겠죠? 자, 여집합이 두 번 있으면 그거 둘이 약분되듯이 좀 사라지는 거랑 같다 그 뜻입니다. 다시 원래 녀석이니까.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한 거랑도 같다 그 말이야. 전체 여기에서 여기 집합에서 A의 여집합 요 A를 차집합한 거예요. 얘들 중에서 얘를 빼버린 거 그 말이지. 자, 그 녀석이 요 녀석인 거지. 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5번에 A 차집합 B는 이제 표현상이 A 차집합 B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데 저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막 표현이 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래서 보면이 자, A 차집합 B라서 뭐 이제 뭐 여집합도 있긴 한데 여집합까지 그래서 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런 것은 이제 A 차집합 B는 A 차집합 B라는 것은 얘랑 같다라고 써있죠.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여기다 좀 그려서 보면은 일단 이것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거 뒤에 것부터 먼저 봅시다. 자, A 차집합 B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게 A 차집합 B예요. 자, A 차집합 B는 뭐랑 같냐? A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한 거랑 같다. 자, A에서 여기 A에서 A 교집합 B는 이거잖아요. 요 녀석을 차집합한 거랑 같다 그 말이에요. 요 녀석 A에서 얘들을 차집합한 거 그 말이에요. 여기를 뺀 거 그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도 같다. 교집합하고 차집합한 것 같다. 또는 A 합집합 B에서 B를 차집합한 거 같다. A 합집합 B는 이거 전체잖아요. 이거 전체에서 B를 처치한 거예요. B를 제거한 거랑 같지.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림상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냐? 자, 저 녀석은 이제 여기다가 영역으로 좀 표시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하고 같다. 자, 요 말을 좀 중요해서 좀 별도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말이라서. 자, 여기에서 1, 2, 3, 4. 자, 영역을 좀 나눴어요. 전체 영역 중에서 여기를 이쪽을 1번, 여기를 2번 교집합 부분이, 이쪽을 3번, 여기를 4번 이렇게 이쪽 바깥을 4번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이 녀석 같은 건가 안 같은 건가 그 말인데 우리가 A 차집합 B라는 것은 처음에 약속했죠.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한다고 1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A 차집합 B라는 것은 1번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 자, 그대로 이제 확인해 보면 A 먼저 A라는 거면 A는 1, 2죠. 1, 2, 1, 2. A는 1번, 2번을 말하는 거지. 합쳐서. B의 여집합. 자, B가 이거야. B. 자, B가 2, 3번이죠. 그것의 여집합은 뭐겠어요? B의 여집합은 요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1, 4를 말하지. 요 녀석은 1, 4번을 말해요. B의 여집합은. 자, 요거 A랑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1, 4인데 A랑 B의 여집합의 공통인 거 그 말이에요. 교집합은 공통인 거. 자, 이것의 공통인 게 뭡니까? 1번이죠? 1번이죠. 그러니까 여기 1번하고 1번 같은 말이지. 영역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집합이 어디서 나오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차집합이란 말이 나오면 요 차집합은 연산할 때, 집합을 계산할 때, 자, 요 차집합은 요 차집합 기호인 마이너스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이렇게 얘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집합을 여집합으로 바꿔서 요렇게 계산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네? 차집합은 얘랑 같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으면 자, 요 뒤에 것을 여집합을 제거하고 여집합, 즉 B의 여집합이 여집합 해도 되겠죠. 그거 제거하고 요 교집합 기호를 차집합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알겠죠?
자, 집합 연산할 때 이것은 자주 좀 사용돼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집합하고 차집합, 뭐 교집합, 합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있다 그 말이야. 예? 자, 이런 것은 그림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작은 거지만 옳은가 그른가 나오면 따질 수 있어야 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에 사용되는 주요 표현. 자, 집합의 연산에서 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자, 그런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저 말과 같은 표현이 뭐냐, 그 말이야. 저 말하고 같은 거에. 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것들이 뭔가를 좀 확인해 본다면, 그 말이야.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이, 이런 말이라겠죠. 이런 거. A가 B의 부분집합, 이런 관계를 말하는데, 이거랑 같은 표현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저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전체가 있다고 했을 때, 자, A 합집합 B가 B다. 자,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A랑 B 합해보세요. A, B 합집합이 뭡니까? B죠. 자, 여기서 A랑 B의 합, 그게 뭡니까? B죠. 지금랑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A 교집합 B가 A다. 자, 이렇게 있으면 A가 B에 속하면 A랑 B의 공통인 것이 뭐야? A잖아요. 그래서 A다 그 말이야. 이게 다 같은 내용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자, A 차집합 B. 자, A 차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A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서 A 차집합 B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1, 2, 3이라고 있을 때 A의 원소들 중에서 그 말이야. A 차집합 B라는 것은 A의 원소들 중에서, 알겠죠? A의 원소들 중에서 B에도 속한 녀석들을 빼는 거예요. 즉 2번을 빼버리는 거예요. B에도 속하기 때문에. 즉 순수한 A를 찾는 거예요. 순수한 A. 알겠죠? 이런 건데 뭐 그런 말 놔두고 A의 원소들 중에서 B에도 속한 녀석들을 빼는 거라고. 알겠죠? 그 제거하는 거라고. 자, 그런 걸 안다면 이런 관계가 있을 때 A의 원소들 중에서 그 말이야. 여기서 A 차집합 B를 해보세요. A의 원소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B에도 속한 녀석들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다 B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리면 공집합 되겠지?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 그럴 때는 그것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하고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다르게 보면 뭐 이걸로 보면 좀 그렇고 좀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저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할 거니까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A 합집합 B가 B다 그럴 때 A 합집합 B라는 것은 원래 이거잖아요. 이거 답한 거. 근데 요게 B다 그 말은 뭔 소리야? 요게 B랑 같다 그 말은 B는 이거잖아요, 지금. 요거 답한 게 B랑 같다 그 말은 이쪽 부분 여기에 원소가 이렇게 없다 그 소리지. 여기에 원소가 없어야 이거 답하면 B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원소가 없다는 것은 A라는 게 요거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요게 A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에 속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A 교집합 B가 A다. 자, 똑같은 이유로 A, B가 있을 때, 자, A 교집합 B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A 교집합 B는 여기죠. 요 녀석이 근데 교집합 B가 A래. 교집합 B가 A다 그러면 얘가 A다 그러면 얘가 A 전체라는 거예요. A. 그럼 얘가 A라는 것은 이쪽에 원소가 없어야 얘가 A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원소가 없을 때가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 A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가 B에 속한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자, 이런 말이고, A 차집합 B가 공집합 그 말도. 자,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데 여기가 공집합 그 말은 여기에 원소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여기 원소가 없어요. 여기에 원소가 없대. 없으면 A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게 A다 그 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저기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럴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럴 때 이것의 여집합끼리,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은 반대로 관계가 이렇게 부분집합이에요. 자, 이런 것은 저 위에 거를 좀 본다면, 자, 요런 관계 1, 2, 3 이렇게 영역을 보세요. 영역이. 자,
여기를 각각 1, 2, 3이라고 영역을 표시한다면 A라는 것이 B에 지금 속한 그림입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런 그림인데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자, A의 여집합은 뭐야? A가 1이야. 그럼 A의 여집합은 2, 3이잖아요. 얘가 지금 2번, 3번을 말해요. 영역으로. B의 여집합은 이게 B니까 B의 여집합은 3번이지. 3번이. 자, B의 여집합은 이거고 A의 여집합은 이거니까 요 녀석이 여기에 이렇게 부분집합이잖아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집합이 A가 B에 속할 때는 그것의 이어집합 길이는 반대로 부분집합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A의 여집합이랑 B를 합하면 U다.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A의 여집합은 뭡니까? 자, A의 여집합하고 B를 합한다는 건데 A의 여집합은 요것의 여집합 2번, 3번을 말하죠. 영역으로. B라는 것은 B는 요거니까 1, 2지. 1, 2. 자, 이거랑 이것을 합한다 그 소리야. 여기랑 여기를 합하면 뭡니까? 1, 2, 3번이지. 1, 2, 3은 전체잖아요. 그래서 U가 되는 거구나 그 말이야. 자, 이런 것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저 조건을 좀 맞춰서 알아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것과 같은 표현.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 자, 그러면 우리가 A 교집합 B. 자, 여기잖아요. 여기가 원소가 없다 그 소리지 이렇게. 여기가 원소가 없다는 게 뭐냐 그 말이야. 여기 원소가 없으면 첫 번째 A 차집합 B는 A다. 자, A 차집합 B가 아까 여기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A 차집합 B인 거죠 이게. 여기가 A 차집합 B잖아요 여기가. 자, 그런데 여기에 원소가 없다고 했으니 없다 그 말이 뭐야? 교집합이 없으니까 서로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서로 서인데 여기 원소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이 A 차집합 B 자체가 A랑 같잖아요. 왜냐면 여기 원소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가 A랑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B 차집합 A는 B다. 같은 이야기지. B 차집합 A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B 차집합 A인 건데 B 차집합 A인데 여기 원소가 없으니 요거 자체가 그냥 B랑 같은 거지. 자,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A는 B의 여집합에 속한다. 자, 우리는 사실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 그 말은 서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집합이니까 실은 뭐 이렇게 그려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A, B가 서로 떨어져 있다 그 소리야. 이렇게. 교집합이 없다. 자, 이럴 때는 A라는 녀석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요 A라는 녀석은 요 녀석 그 말이지. 자, B의 여집합은 이렇게. 요게 B니까 B의 여집합은 이거 뺀 나머지 요거랑 이런데. 자, 이렇게 뭐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이 B의 여집합은 1번, 3번이죠. 1번, 3번이 B의 여집합이고 A는 1번이고 그러니까 A가 B의 여집합에 속하죠.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야기하면 B는 또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표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아무튼 벤 다이어그램 그림 상에서 좀 그림을 좀 대입해 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저것들을 확인해 보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집합이 요는 x는 10 미만의 자연수. 자, 10 미만의 자연수니까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그 말이죠. 자, 이런 건 이제 무슨 벤 다이어그램 이야기인데 그냥 벤 다이어그램 이야기면 자, 벤 다이어그램 딱 그리고 자, 이제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 이렇게 딱 메모해 두고요. 자, 그다음에 또 부분 집합이 있는데 A는 6의 약수. 일단 A 집합을 좀 써보면 자, 여기 이제 A를 쓰고 B를 씁시다 이렇게. 자, A, B가 있어요. 교집합은 기본으로 있다고 하고, 자, A의 집합은 A라는 집합은 지금 현재 뭐 6의 약수니까 1, 2, 3, 6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는 소수. 자, B는 소수니까 뭡니까? 소수니까 소수는 2, 3, 5, 7이잖아요.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공통인 게 지금 2, 3이 공통이잖아요. 자, A, B의 공통인 게 2, 3이 있구나 이렇게 다 표시하면 되겠고 이렇게. 나머지 2, 3을 뺀 나머지 1, 6. 자, 여기 1, 6이 있는 거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에는 2, 3, 2, 5, 7, 5, 7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A, B인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1, 2, 3, 4가 없으니까 이게 4가 있고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 아예 다 표시했어요. 여기 있는 집합을 싹 표시했어.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을 찾아봐라 막 그 말인데 1번 자, 이걸 집합으로 찾아라 그 소리잖아요. A라는 것은 뭡니까? 요거죠 지금 A 1, 2, 3, 6이지 A. 그거랑 B의 여집합. 자, B의 여집합은
B는 이건데 이것의 여집합이니까 1, 6, 4, 8, 9잖아요. 자, 그대로 대입하면 A 여집합 B는 A라는 것은 1, 2, 3, 6이고요.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 1, 6, 4, 8, 9죠. 1, 6, 4, 8, 9 그 말. 이걸 다 합집합해라 그 소리입니다. 이걸 합한다 그 말은 원소를 다 합해주면 된다겠으니까 1, 2, 3, 4 보이고 2, 3, 4 보이고 6도 보이죠. 그 다음에 8도 보이고 9도 보이니까 이거 다 써주면 돼요. 이것이 A 합집합, B 여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제 A 차집합 B의 여집합 그랬어요. 자, A 차집합 B가 어딘지 알면 되지.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겠죠. 여기. 자, 여기 1, 6번을 말하지. 자, 얘들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뺀 나머지 얘들 다 써주면 되는 거지. 1, 6만 빼고 2, 3, 4, 5, 7, 8, 9 얘들이 바로 A 차집합 B 여집합이죠. 자, 여집합은 그것만 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줄 알아야지. 자, A의 여집합은 A 여집합은 요것의 여집합이니까 뭐야? 요것의 여집합 그대로 쓴다면 A의 여집합이 자 이것의 여집합이니까 5, 7, 4, 8, 9죠. 4, 5, 7, 8, 9죠. 그러니까 4, 5, 7, 8, 9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자 B 요걸 요 4개 뺀 나머지 요거 뺀 나머지니까 1, 6, 1, 4, 6, 8, 9죠. 1, 4, 6, 8, 9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두 개의 공통인 거 그 말이에요. 교집합이니까 이 두 집합의 공통인 거 뭡니까? 4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죠. 여기서 4, 8, 9 그 말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집합 밑에다가 원소들을 정리해보면 알기가 쉽겠죠. 이거는 A 여집합, 차집합, B 여집합은 또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런 것은 일단 A 여집합 써보세요. 자, A 여집합은 A 여집합 아까 4, 5, 7, 8, 9죠. 4, 5, 7, 8, 9 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자, B의 여집합은 1, 4, 6, 8, 9입니다. 1, 4, 6, 8, 9. 자, 근데 차집합이라는 게 뭐라겠느냐? 자, 요 앞에 집합에서 뒷집합을 차집합하면 그 원소가 누구냐 그 말인데 차집합을 한다는 것은 뭐라겠냐면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그 말이에요. A의 여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여기에도 속한 녀석을 빼주는 거예요. 얘들 중에서 이쪽에도 속한 녀석들. 그 말이 양쪽에 공통으로 속해 있는 게 뭡니까 지금? 4랑 8, 9죠. 4랑 8, 9 이렇게. 여기도 4, 8, 9가 있기 때문에 4, 8, 9 양쪽에 속한 녀석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녀석이 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5, 7이 남았죠. 5랑 7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의 여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얘들의 원소들 중에서 여기에도 속한 녀석을 빼는 것 그것이 바로 차집합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집합들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해가면 됩니다. 자, 원소를 막 써가면서 그 약속대로 차집합의 뜻, 뭐 여집합의 뜻대로 이렇게 딱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연습 문제. 자, 전체 집합 6, A, B, C, D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있을 때 요것을 구해봐라. 이 말은 집합을 구해봐라. A, B를 구해봐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일단 전체 집합이 또 있고요. 자, 요는 이제 A, B, C, D가 있는데 먼저 이제 여기서 필요한 말이 먼저 이런 말 보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저런 표현.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거. 자, 이런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차집합에서 공부했는데 자, 요 교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집합은 이것의 여집합인 B로 바꾸면 이거랑 같은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알기가 쉽습니다. 즉 A 차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 집합이 A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있다 그 소리지. 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이 녀석은 뭡니까 또 B 차집합의 B이다 그 말은 B 차집합의 A는 반대로 이쪽을 말하는 거지. 자, 이쪽의 원소가 B랑 E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 말을 이렇게 쉽게 딱 적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말, 요 말이 중요하지. 이제. 저 말은 어디를 말하느냐. 그리고 이제 저 말은 좀 자주 나오는데, 요 집합에 대해서 좀 자주 나오는데, 자, 요 집합이 어디냐면, 다시 보세요. 자,
A의 이 말은 A의 이어집합, 즉 A가 아니죠. B의 이어집합 B가 아니야. A가 아니고 B도 아니고 동시에 만족하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녀석들 그 말이야. 여기도 저기도 아닌 녀석들 그 말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요런 데 녀석들이 바로 이걸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집합은 여기 바깥에를 말한다. 그래서 바깥의 원소들 그 말, 바깥의 원소가 C다 그 말은 요 바깥에가 C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말을 알면 알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라서 그럼 여기 원소가 없는 게 뭐예요? D가 없죠. 바로 D가 그럼 어디 있어야 되겠어? 이런 데 다 있으니까 D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전체가 저거니까. 그럼 이제 A, B가 다 나온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B 여집합, 차집합 A는 누구냐? 이렇게 원소를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야. 자, 이 말은 먼저 B의 여집합을 쓰세요. 자,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B가 이거죠. B의 여집합이니까 AC잖아요. AC라고 쓰세요 이렇게. 자, 근데 거기에서 A를 차집합해라. A를 일단 써봐요. A, D에 이렇게. 이게 A, D야. A. 자, 근데 차집합이라는 뜻이 이런 거라겠어요. 여기 원소들 중에서 여기의 원소들 중에서 여기에도 속한 녀석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속한 게 지금 A가 있잖아요. A를 제거해라는 거예요. 얘들 중에서 여기에도 속한 녀석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C만 남잖아요. 이 집합은 C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뜻을 정확히만 적용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집합, 차집합 또 연습 문제 세 번째. A집합은 ABCD, B집합은 DF. 이것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자, 저런 게 좀 자주 나온다겠죠. 자, A랑 X를 교집합을 했는데 X일 때 공통인 게 X다 그 말이야. A랑 X의 공통인 게 X 자체다 그 말이야. 그 말은 X가 A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자, 저 말은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X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고 두 번째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을 학생들이 이제 잘 못 알아먹는 수가 있어서 자, 저걸 이제 벤다그램을 조금 다시 좀 보충 설명하면 A가 있고 X가 이렇게 두 집합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기본적으로 겹쳐지게 그려놓고 저 조건을 만족하는 그 상황을 찾는 거예요. 만족하는 상황이. 자, 교집합 X가 X다 그 말은 A 교집합 X인데 A 교집합 X는 뭡니까? 요거죠 지금. 요 녀석이 얘가 X라는 거야. 요 교집합인 요 녀석이 바로 X랑 같다 그래요. X랑 같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이야. 원래 X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원래 X는 이건데 요것이 X다 그 말이에요. 요것이 X다. 그 말의 뜻은 이쪽에는 원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쪽에 원소가 없다. 알겠죠? 이쪽에 원소가 없어야 이거 자체가 X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뜻이라서 요게 X다 그 말은 X가 A 속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고 이제 A 차집합 B. 자, 먼저 A 차집합 B부터 알아봐요. A 차집합 B는 뭐냐면 A의 원소들 중에서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 빼는 거야. 얘들 중에서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 빼는 거. 이중 간첩 빼는 거. D, D, 여기 D를 빼라고 말이야. 빼고 나머지 요거. A, B, C. 자, 요 녀석이 바로 A 차집합 B의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A, B, C 그 말. 그걸 집합으로 쓰면 자, A, B, C. 요게 차집합 B고요. 이거랑 X를 합했더니 X다. 아까는 교집합일 때고 지금은 합집합이죠. 요거랑 X를 합했더니 X다는 것은 요 집합이 X에 속한다 그런 뜻이라겠어요. 합해서 X가 됐다는 것은 요것이 X에 속해 있을 때예요. 항상 X가 여기에 속하냐 이게 X에 속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둘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두 가지 그려놓고 확인해 봐도 됩니다. 자, 요 녀석이 X의 부분집합이다 그 말. 근데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요런 관계인 거지 합치면이. 요런 관계를 만족하는 그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집합 X는 누구냐 그 말. X의 개수는 몇 개냐. 앞에서부터 이런 거 많이 했죠 집합에서. 요것은 쉽게 말하는 거야. X라는 녀석은 얘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거니까 X의 집합은 A, B, C를 원소로 갖는다 뭐 이런 뜻이라겠죠. 요것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서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럴 수 있는 X가 몇 가지냐. 그러니까 A가 이거니까 요것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니까 이걸 뺀 나머지
요걸로 부분집합 만드는 거라겠지. 2의 제곱계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은 간단한 건데 내용만 이해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은 항상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x의 원소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전체 집합 중에서 어떤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런 걸 좀 살펴본다면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처음에. 자, 여집합 사이에 이쪽으로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원래 여집합을 떼고 나면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그런다겠죠. 이 말은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1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여집합을 떼고 나면 반대 방향으로 부분 집합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1번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저 관계 자체가 B가 A에 포함된다는 이런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립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려서, 벤다그램을 그려서 이걸 가지고 다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A 교집합 B는 A냐? 뭐 굳이 생각 안 해도 A랑 B의 교집합이 뭡니까? A는 이거고 B가 이거니까 둘이 교집합은 B잖아요. B인데 A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이것은 틀렸다 그 말이야.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A냐? A랑 B를 합하면 A냐? 맞는 말이죠 지금. A잖아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냐? 자, 우리가 이제 A 차집합 B인데 A는 이거잖아요. A. 거기서 B를 차집합한다. 그 말은 A의 원소들 중에서 A 중에서 그 말이야. 얘들 중에서 B에도 속한 녀석을 빼라고. 얘들만 빼니까 얘들이 남는 거지. 그래서 공집합이다라는 말이 아니죠. 원소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랑 A를 합하면 누구냐? 자, B의 여집합. 자, 이거 이제 1, 2, 3번이라고 영역을 좀 나눠봅시다. 자, B의 여집합이 누구야? B의 여집합 합집합 A를 할 건데 B의 여집합 B가 1이야. 1의 여집합 2, 3, 2번, 3번을 말하지 지금. A라는 것은 1, 2번을 말하지. 자, 요거랑 요것을 합집합한다고 소리야. 합하라. 이거 합하면 뭡니까? 1, 2, 3이죠. 1, 2, 3, 5 전체를 말하죠. 이거 전체 맞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이렇게 막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이제 뭐 여집합, 차집합, 뭐 합집합, 교집합, 뭐 여집합, 차집합 이런 거 관련돼서 또 부분집합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집합 현상 두 번째 시간인데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